예, 글로벌 트렌드 살펴보는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번 또 새로운 키워드로 저희 투자 전략 환기시켜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이제 IoT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이 IoT를 실생활에서 과연 어떻게 써먹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많은 사람들의 회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뭐 스마트 홈이라든지 아니면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이 공유경제 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기업들은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 기업엔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참 공유 경제라는 말을 쉽게 접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많은 업체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다퉈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뭐 자동차도 공유를 하고 집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유 경제라는 것이 무언지부터 그 좀 이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핵심은 공유 경제 핵심은 과거처럼 렌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이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이 쓰는 그 렌트의 개념과는 다른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유휴 자원을 놀리지 않고 나눠 쓰겠다라는 개념이 이제 공유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은 이게 1대1 거래로 하게 되면 서로 이제 뭐 믿기도 조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것을 연결해줄 플랫폼이 필요했던 것인데 현재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서 이 플랫폼 자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대여하는 사람은 유유자원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그 플랫폼에다가 올려놓고 빌리는 사람은 그 유유자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거죠. 그래서 대여료를 주면 그 플랫폼에서는 약간의 수수료만 가져가고 대여 수익은 대여자에게 분배하는 이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유경제의 흐름을 보면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런 공유경제 서비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요. 실제로 2011년부터 크게 확대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에너지 혁명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인하, 거기에다가 이런 공유경제 서비스로 인해서 과거에 샀던 차라든지 아니면 이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용을 최대한 낮춰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저물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대표적인 서비스, 뭐 집카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버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집을 빌려주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차를 빌려주는 서비스인데 최근에 영국에서 네. 이슈가 있었죠. 네. 영국의 이제 택시 운전사들이 이 서비스를 없애달라라고 이제 시위를 할 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공유경제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공유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IT 업체들의 이 공유 경제 전략도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애플이 개발자 회의가 있었죠. 그 iOS 8을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요세미티라고 하는 맥의 새로운 OS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는 물론 다 같이 나눠 쓰자는 아니지만 애플끼리는 나눠 쓰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가족들끼리 앱을 공유하는 또 사진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좀 끔찍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부모님과 사진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다 알 수도 있게 되겠지만 네. 어쨌든 실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아버지에게 앱을 사게 만들어서 그걸 내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건 큰 이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애플의 앱이라든지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이 실제로 공유하는 서비스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 20기가를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 한 4,000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월 4,000원 정도의 서비스로 20기가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건 그 맥킨토시라고 하는 애플이 만드는 컴퓨터와 아이폰, 아이패드와의 연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오냐면 스스로 이제 찾지 않아도 맥 주변으로 아이폰을 가져가면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인식해서 그 안에 온 메시지, 그 안에 온 전화를 컴퓨터로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번에 매cintosh 요세미티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애플 기기를 가지고 또 서드파티 업체들이 참여한 아이홈 서비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패드나 아니면 아이폰 하나만 가지고 집안에 여러 가지 뭐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TV를 켠다든지 전력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을 연결해주는 대부분의 이 키트가 지금 애플이 노출시켰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닫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오픈해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라, 이 경제를 좀 더 키워보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 실이라고 하는 서비스 아시죠? 알죠. 결국 이제 말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예. 이게 지금 언어도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향후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한 공유 경제를 위한 다양한 OS의 개념에서 이 말로 하는 서비스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의 기능을 점점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와 헬스키트 같은 것들에게도 이 문호를 개방해서 그동안은 애플이 스스로 개발하거나 애플이 디자인한 것들을 외국에 이제 생산을 맡기는 그런 단계였다면 예. 이제는 서드파티 업체들도 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애플의 개발 키트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구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위프트라고 하는 개발 언어, 지금 대부분 오브젝트 C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언어를 새롭게 내놨습니다. 이 새로운 언어 자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는 물론 부담이 되지만 조금 길게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보여지느냐, 문법이 굉장히 간단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발자들이 더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애플은 앱, 그다음에 서드파티 업체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공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단순하게 물건을 같이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기기와 기기 간의 공유, 그리고 기기나 집, 그리고 기기와 서비스 간의 공유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점차 그 세력이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공유 경제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공유 경제가 확산될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통과돼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또 현재 국회 분위기라면 아마 이런 것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의 공유 경제가 확대될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제로에 가깝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계속 요구하고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공유 경제 확산에 필요한 하드웨어에 한국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부품들을 제공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향후 이제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뭐 휘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와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의 장기적인 수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역시 법적인 문제가 국내에 도입되기에는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키워드로 공유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